음향기술과 수학 제1장 음향기술에 사용한 수학 3강입니다. 18절 수열이란 변화하는 숫자나 변수들을 나열한 것으로서 무한수열과 유한수열이 있습니다. 유한 n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수열을 유한수열이라고 하고 무한히 많은 항으로 이루어진 수열을 무한수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표기한 것을 수열이라고 합니다. 18절의 급수입니다. 급수는 수열의 각 항들을 전부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수열은 단지 숫자를 나열한 거지만 급수를 각 숫자를 이렇게 다 더한 것을 급수라고 합니다. 시그마는 특정 수열에 대해서 지정된 항에서 다른 지정된 항까지의 수를 전부 더한 겁니다. 예를 들어 k 이퀄 1부터 n까지 ak 돼 있으면은 이 k에 1에서 n까지를 대입한 것을 전부 더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k 이퀄 1부터 n까지 제곱을 해서 전부 다 더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시그마라고 합니다. 주파수 분석은 풀의 급수를 사용해서 해석을 합니다. ft는 a0 더하기 a1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a2 코사인 2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돼 있고 b1 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b2 사인 2 오메가 제로 t입니다. 자, a0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코사인 항과 사인 항은 이렇게 시그마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13장 주파수 분석에서 설명합니다. 20절 적분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 삼각형의 면적은 가로가 10, 세로가 10입니다. 따라서 10 곱하기 10 나누기 2 하면은 면적이 50이 나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것을 10개로 쪼개서 각 면적을 전부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에서 10까지 더하면 55가 나옵니다. 그런데 50이 안 나오고 55가 나온 것은 이 위에 있는 이 오차가 더해져서 그렇습니다. 이 오차를 없애려면 이 면적을 더 잘게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차를 없애려면 면적을 아주 작게 나누어서 각각의 면적을 더하면 되고 이것이 적분입니다. dx에서의 d는 아주 작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dx는 아주 작은 폭을 나타냅니다. 적분은 아주 작은 폭들을 겹쳐 쌓아가면서 전체 넓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미트 dx가 제로에 수렴해 갑니다. n 이퀄 1부터 10까지 yx 곱하기 dx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적분기호로 표시를 합니다. 이것을 인테그랄이라고 있고 제로에서 10까지 yx dx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면적을 적분을 이용해서 구해 보겠습니다. 함수 제로에서 10까지 y 이퀄 x입니다. 그래서 x의 dx인데 자, x를 적분하면 2분의 1 x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0에서 10까지 구간이 있는데 이것을 각각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를 해주면 50이 나옵니다. 이 식은 함수 x에 대해서 0에서 10까지 적분하는 것입니다. 이 기호는 썸의 의미이고 인테그랄이라고 있고 적분의 기호입니다. 적분 구간은 대괄호 오른쪽에 씁니다. 대괄호 오른쪽에 0에서 10까지. 그래서 위의 숫자는 적분할 구간을 나타내고 아래 숫자는 구간의 시작, 위에는 구간의 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적분 구간을 대입하고 적분 기호에 윗부분의 값을 대입하고 아랫부분의 값을 대입하여 두 값의 차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해 보겠습니다. 가로 0에서 b까지고 세로는 0에서 a까지입니다. 넓이는 a 곱하기 b가 되죠. 자, 이것을 적분식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0에서 b까지 a의 dx입니다. a의 dx 1 dx는 x가 됩니다. 적분해서 그래서 b하고 0을 대입을 하면은 a, b가 나옵니다.
다음에 사인파 파형의 면적을 구해 보겠습니다. 제로에서 파이까지 반파장의 면적을 구해 보겠습니다. 제로에서 파이까지 사인 x dx입니다. 사인 x를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고, 제로에서 파이까지 적분 구간을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0이 됩니다. 그래서 값은 2가 됩니다. 또 2파이까지 면적을 구해 보겠습니다. 제로에서 2파이까지는 사인 x dx는 마이너스 코사인 x, 제로에서 2파이까지 2파이와 0을 여기다 각각 대입하면은 이와 같이 되고, 면적은 0이 됩니다. 면적이 0이 되는 이유는 이 부분은 플러스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은 0이 되는 겁니다. y=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ht, xt, dt의 계산 과정을 보겠습니다. ht, xt, ht는 1입니다. ht는 1이고 xt는 t가 됩니다. 그래서 제로에서 1까지 적분을 하면은 t를 적분을 하면은 2분의 1 t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0에서 1까지 대입하면은 값이 0.5가 됩니다. ht, xt를 곱하면은 중첩된 이 부분이 면적이 되고 값은 0.5가 됩니다. 컨볼루션은 두 신호의 스펙트럼을 곱한 것이며 이것은 시간 영역에서의 컨볼루션입니다. 수학적인 표기는 이와 같이 표기를 하고, 이 내용은 14장 컨볼루션 리버브에서 설명하겠습니다. 21절 미분입니다. 미분의 기본적인 개념에 해당하는 함수의 접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접선이란 그 점에서 접하는 직선을 말합니다. 접선의 기울기는 세로의 변화를 가로의 변화로 나눈 것입니다. 미분이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고, 기울기는 순간 변화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y = x제곱의 이 함수가 있습니다. x가 2에서 3으로 변할 때, y는 4에서 9로 변합니다.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 3-2분의 9-4 5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는 5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점에서의 기울기는 x의 변화량이 0에 근접, 델타 x가 0에 근접할 때 x2 지점에서의 순간 기울기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는 델타 x분의 f2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x 제곱으로 하면은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2에 이 두 개 값이 제곱 더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값이 이렇게 나오고, 약분해서 델타 x는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값이 4가 됩니다. 그래서 x2에서의 기울기를 미분 공식으로 구하면은 이와 같이 dx분의 dx의 제곱은 2x가 되고, x에 2를 대입하면은 4가 됩니다. 즉 y = x제곱에 x = 2에서의 기울기는 4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분은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가함수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상가함수의 미분은 임피던스에서 용량성 회로와 유도성 회로에서의 전압과 절 위상차를 구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 사인함수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사인함수입니다.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면은 이렇게 되고, 2분의 파이 지점에서 기울기는 0이 됩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점점 마이너스로 이동하고 파이에서 마이너스 최대 기울기가 됩니다. 그리고 2분의 3파이에서 0이 됩니다. 이 기울기를 값으로 계산하면은 이와 같이 됩니다. 세타 = 0도에서 최대가 되고, 2분의 파이에서 제로, 파이에서 마이너스 최대, 2분의 3파이에서 0, 2파이에서 최대가 됩니다. 사인 t를 미분하면 코사인 t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인 함수를 미분하면은 코사인 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dt분의 사인 t는 코사인 t가 됩니다. 자, 코사인 t 함수의 미분을 보겠습니다. 코사인 함수입니다. 기울기 각점에서의 기울기를 빨간 선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구하면은 이와 같은 파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코사인 t의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 t가 됩니다. 사인 함수의 반대 그래프가 되는 거죠. 사인과 코사인을 미분하면 위상이 90도 변하게 됩니다. dt분의 코사인 t는 마이너스 사인 t가 되고요. dt분의 사인 t는 코사인 t가 됩니다. 자, 6장 임피던스에서 설명할 내용입니다. 인덕터에 유도되는 전압은 전류의 미분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를 미분하면 위상이 90도 변하게 되는 거죠. 또 카파시터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을 미분한 값이 됩니다. 전압을 미분하면 위상이 90도 변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6장 임피던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22절 함수의 직교성입니다. 두 함수를 곱하고 적분을 해서 0이 되면은 두 함수는 직교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직교 관계가 있는 두 함수는 서로 상관이 없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은 이와 같이 2분의 1 사인 2세타가 됩니다. 자, 이것을 적분을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면적이 같기 때문에 0이 됩니다. 즉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직교 함수인 겁니다. 직교 함수라는 것은 두 함수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은 90도 위상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신호의 합을 구할 때 신호 간의 상관도에 따라서 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A1과 A2가 위상이 같습니다. 이것은 동위상입니다. 합은 2가 되고 A1과 A2가 90도인 경우 두 신호가 무상관이고 직교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두 합이 1.4가 됩니다.